처음 논문은 지난주에 리뷰했던 Normalization 테스트 중에서 롬보이드 메이저와 테러스 메이저 부분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리바이스를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논문입니다. 지난주에 리뷰했던 그 논문에 나왔던 그 shoulder normalization 테스트 네 가지 운동이고요. 이게 이제 목적은 EMG의 MVIC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. 여기에 추가로 30 degree abduction, 그 다음에 elbow fully extended, thumb towards the body 이 자세로 shoulder extension을 시키는 걸 막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. 롬보이드의 MV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행히도 그 statistically insignificant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테레스 메이저는 significant 하였지만 그거랑 추가로 이제 맥스를 찍은 피험자의 비율을 보니 익스텐션 요 테스트에서 절반 이상의 57%가 그리고 가장 많은 57%가 맥스를 찍었습니다. 기존 연구에서 이 테스트 방법을 정했던 기준이 두 개였는데 이게 어떤 그 방법이 가장 높은 EMG 활성도를 보였냐 그거 하나랑 또는 아니면 어떤 테스트 방법이 피험자 그 가장 많은 피험자들이 맥스를 찍었냐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아까 전에 세팅 익스텐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맥스를 찍어서 요 기준에 따르면 이제 이 테스트에 normalization 테스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리바이스를 더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 SD를 위한 이제 rehabilitation exercise를 EMG를 통해서 그 EMG 활성도를 같이 확인한 논문입니다. 이 연구의 목표는 4개 운동을 시켜놓고 LS와 RM 그리고 PM의 EMG 활성도를 측정한 후에 그 근육들의 활성도의 레이쇼도 같이 계산을 했던 연구입니다. 운동은 총 4가지고요.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원웨이 ANOVA의 p-value는 0.05보다 slightly over 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favor 운동과 SFF 운동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았는데 다시 이제 그 동작을 보자면 favor는 세 번째에 있는 prone horizontal abduction with ER ER이 한 상태에서 prone에서 이제 horizontal abduction 하는 동작이고 두 번째 높았던 게 두 번째 그림인 sideline forward flexion 저 운동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활성도 비율을 좀 보자면 일단 우리가 SA와 그 롬보이드의 관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다 보니까 그거만 좀 더 확인해 보면 그 원웨이 아노바의 p-value는 0.01보다 작게 나왔고 이제 가장 높았던 거는 favor 그리고 가장 낮았던 거는 PEX였습니다. 다시 가장 높았던 거는 세 번째 동작인 ER이 들어간 그 favor 동작이었고 가장 적었던 건 우리 익스텐션 동작, 세팅 익스텐션 동작과 거의 유사한 프론 익스텐션 동작에서 SA의 활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. 다음은 그 스캐퓰라의 그 멀티 조인트 컴파운드 무브먼트를 할 때 머슬 EMG 액티베이션을 또 측정한 논문입니다. 먼저 MVIC를 측정을 합니다. 롬보이드에. 이제 프롬 포지션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책에서 따왔더라고요. 논문은 아니고. 일단 그 실험 방법 자체는 프롬 포지션에서 스캐퓰라 어덕션하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후에 이제 도미넌 핸드를 뒤쪽으로 허리 쪽으로 이제 갖다 둔 후에 이제 그 포스는 스캐퓰라의 abduction 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upward rotation 쪽으로 밀어서 그 upper arm의 distal part에다가 두고 그렇게 해서 힘을 줘서 버티게 하였습니다. 그리고 운동은 6가지 운동을 시켰는데 처음엔 cat and dog, 그 다음에 trunk rotation, 그 다음에 그 extension 운동을 ATY 요 3개로 해서 cat and dog을 이제 scapular retraction과 protraction 2가지로 나눠서 해서 총
6가지 운동입니다. 6가지 운동을 할 때 이제 머슬 MVIC가 어떻게 되고 그때 이제 레이셔는 어떤지를 보자면 일단 결과적으로 이것도 롬보이드의 측정값의 MVIC의 p-value는 0.5명보다 컸습니다. 가장 높게 나왔던 건 A exercise였고요. A 형태로 익스텐션 했던 동작이었고 롬보이드와 UT 간의 그 액티비티 레이쇼를 보자면 가장 높았던 거는 뭐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캘앤덕에서 가장 롬보이드의 활성도가 UT보다 크게 나왔습니다. 그 머슬 액티브 MBIC 쪽에서 좀 흥미로운 거는 SA 같은 경우에는 Y 엑서사이즈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제 뭐 이게 이제 SA의 특징이기도 하죠. 125도 익스텐션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은 이제 chronic effects of pitching on muscle thickness and strength of the stabilizers i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에 관한 논문입니다. 이제 그 MMT 근력 검사는 캔다 방식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이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그 오리지널 캔다 방식은 아니고 alternative 캔들 메소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 shoulder 90 degree abduction 시키고 elbow full extension 시켜놓은 상태에서 thumb points toward the floor 밑으로 엄지가 밑으로 향한 상태에서 버티는 동작이었습니다. 그 롬보이드의 MMT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사이즈는 모더레이트한 수준이고 이제 요거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피처들이기 때문에 레트로 버전이 이제 휴머 레트로 버전이 있는 레트로 버전에 그 인터널 로테이션이 제한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모집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력 차이는 이제 도미넌트와 non 도미넌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가 불과 뭐 2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크다고 볼 수는 없었고 이건 저자의 생각입니다. 그 MMTC의 롬보이드의 그 midbelly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가 dominant 사이드 쪽이 조금 더 적었습니다.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. 그리고 이제 humeral retroversion이 증가할수록 이제 IR이 잘 안 될수록 그 롬보이드 근 두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midtrap의 isometric strengt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 롬보이드 메이저와 그 midtrap의 그 retraction 시에 어떻게 muscle thickness가 바뀌는지 요거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입니다. 운동은 총 5개 운동을 시켰고 이때 과연 그 thickness가 어떻게 변할까 해보니 익스텐션 Y 상태에서 그 가장 많이 롬보이드가 수축을 근 두께가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두께 변화 비율,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이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Y extension Y exercise에서 그 statistically significant하게 가장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했던 거를 좀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sitting extension, 두 번째는 이 2개 운동, 그 2개 운동 중에 제일 컸던 거는 EMG가 크게 나왔던 거는 두 번째 그림인 그 Faber, prone horizontal abduction with ER, 요게 이제 컸고 이제 third article에서는 A exercise, 그다음에 fourth article에서는 MMT를 캔더 alternative 방식으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 두께, muscle thickness 같은 경우에는 Y exercise 시에 가장 두껍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. 자, 이제 그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은 롬보이드는 이제 shoulder flexion과 extension 두 동작 모두에서 액티베이트 될 수 있고
external rotation은 그 에센셜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, 물론 이게 external rotation이 강하게 들어올수록 롬보이드가 수축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, kinetic chain이. 그렇지만 ER이 그 IR 상태에서도 retraction motion이 나오면 또 롬보이드가 수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ER이 이제 에센셜 파트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제 retroversion은 IR과 ER의 그 kinetic chain의 malfunction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 이 retroversion은 당연히 롬보이드 액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. 다음 스텝은 다음 주에는 이제 롬보이드의 MMT에 관한 팔로우업 스터디스를 좀 찾아볼 예정이고, 그거와 더불어서 롬보이드와 ST의 관계에 대한 요 스터디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